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문화강국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께서 원하셨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 목표, 모범은 K-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K-팝의 아이콘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묶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는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있을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는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벅차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20일 뒤 울려 퍼질 세계인들의 함성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겁고 처절한 함성이 107년 전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을 외쳤던 순국 선현들께서 피땀 흘려 지켜낸 우리 땅, 우리 글, 우리 노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위대한 유산으로 거듭난 거죠.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위대한 유산을 3.1절의 에너지로 반드시 지켜내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첫 번째 국경일인 3.1절이자 3일간의 3.1절 연휴의 둘째 날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국경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경우는 우리 아픈 역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국경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의 자부심이 있고 또 오늘의 자부심 덕분에 더 찬란한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절을 단순히 공휴일로 넘기지 말고요. 희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이번 3월은 더 의미 있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가 우리 순국 선열들께서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땅의 중심 광화문에서 펼쳐진다고 해서 벌써부터 설레임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호텔도 방이 벌써 다 나갔다고 하죠. 군백기를 마치고 약 3년 만에 돌아오는 방탄소년단. 그것도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앨범으로 돌아오는 만큼 3월의 뜨거운 함성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방탄소년단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살펴볼게요. 3828님. 미디 3월에 인사드려요. 오늘 3월에 맨 처음 읽어드리는 사연이네요. 3828님. 1월, 2월에 뭘 했는지 감도 안 오는데 벌써 3월이라니.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려고요. 일단 헬스장부터 등록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 봐요. 네. 이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헬스장 끊는 거를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헬스장에 기부했다. 돈을 기부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던데 우리 3828님은 그렇게 되지 않고 헬스장 꾸준히 잘 나가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자, 다음은 3773님입니다. 남자친구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도서관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니까 백수? 이렇게 대답하네요.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나쁘죠. 이거는 나쁘죠.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네요. 그 친구분은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기분이 나쁘실 때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데 좀 그렇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친구분이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다시 오해를 풀려고 할 거고요. 만약에 기분 나쁘게 할 의도였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자, 0822님 3월 1일 3.1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아이들과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뜻깊었겠어요, 아이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애들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3.1절에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박물관 다녀오시고. 좋습니다. 5393님, 다른 사람들에겐 말도 예쁘게 잘하면서 왜 남편만 보면 삐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유유. 신청곡 그게 뭐라고. 아, 그러게요. 가장 편한 사람이어서 그러는 걸까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면은 조금씩 더 신경 쓰면서 조심해 보자고요. 5393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K-윌 매드클라운 그게 뭐라고. 0782님 6kg 정도 감량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와, 저의 촉으로는 세상이 저에게 조금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좋으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복잡한 마음? 아니 근데 진짜 루시 노래로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왜 조금 씁쓸하실까요? 세상이 친절해진 게 조금은 씁쓸하셨나요? 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나를 약간 좀 동정했다 이렇게 느끼셨나? 어쨌거나 6kg 감량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예, 신청곡도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543님. 아울렛에 쇼핑을 왔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다 비싸고 그럭저럭 살만한 건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이전이라면 무조건 마음에 드는 거 샀을 텐데 요즘에는 지출이 좀 많네요. 유유. 일단은 2월에 우리 설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좀 요즘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봄이 곧 시작되니까 막 이것저것 옷도 사고 싶고 그러실 텐데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2월에 지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당분간은 옷 쇼핑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1543님. 1543님도 한번 이렇게 가계부 한번 작성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마음에 들어서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건 꼭 사시고요. 그런 건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635님, 3월 1일이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이 단정하면서 서정적인 문장들 언제 읽어도 좋네요. 2635님. 3월 1일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같이 박물관에 가신 분도 멋있으시고요. 우리 2635님 같은 분들도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시. 또 솔직히 3월 1일에 읽어야 가장 그 제격일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자, 5376님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났는데요. 재혼인 제가 부담스럽다면서 결국 이별하자고 하시네요. 받아들일 순 있는데 마음은 아픕니다. 남은 제 삶에도 사랑이 다시 올까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그럼요. 예. 오지요. 지금 이미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기는 했잖아요. 이런 거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다음에는 더 우리 5376님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5376님과 잘 맞는 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2218님 엄마가 이 노래 신청해달라고 하셨어요. 노사연의 바램 하셨는데요. 이렇게 두 곡 이어듣고 가겠습니다. 송송 트윈스. 자, 송송 트윈스 오늘은요. 3월 1일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를 첫 번째 트윈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홀로 아리랑입니다. 젊은 분 중에서는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제목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멜로디 듣게 되면 바로 따라 부르게 되실 거예요. 홀로 아리랑은 가수 한돌이 1989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독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곡이에요. 가수 한돌은 개똥벌레란 노래를 만든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지녔던 삶에 대한 통찰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무게감으로 남아있죠. 홀로 아리랑은 가수 조용필 씨가 북한으로 공연하러 갔을 때도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민족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포크 가수 제주소년이 리메이크했습니다.
제주 소녀는 잔잔하고 서정적인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사랑을 받아왔던 뮤지션인데요. 지금 그의 나이는 중년을 훌쩍 넘었지만 어느덧 중년을 넘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노래는 늘 순수한 소년과 같은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 소녀는 맑은 음색으로 홀로 아리랑을 다시 불렀는데요. 꾸밈없는 담백한 창법이 노래와 꽤 잘 어울립니다. 한돌 씨가 부른 홀로 아리랑이 짙은 한을 품고 있다면 제주 소년의 홀로 아리랑은 맑은 슬픔이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한돌의 홀로 아리랑, 제주 소년이 부른 홀로 아리랑.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이 노래도 SNS에서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해져요. 특히 그 AI가 그린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막 지나갈 때 더더욱 그러는 것 같은데 한국인이라면 뭉클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 2008년에 소프라노 신문희 씨가 불렀는데요. 발표된 지 10년이 넘도록 호국 보훈의 날이나 통일 콘서트 등에서 계속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자연을 서정적으로 그리면서 이러한 땅에 사는 한국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국악인 송소희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송소희 씨는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면서 비교적 듣기에 편안한 국악 창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퓨전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신국악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소희 씨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불렀는데요. 노래 분위기랑 또 송소희 씨의 창법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성악가와 국악인이 부른 아름다운 나라, 어떻게 닮아 있고 또 다를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송소희 씨가 부른 아름다운 나라 두 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미료픽 아티!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파릇파릇한 새싹 아이돌에서 어느덧 K-팝 씬의 거목으로 자라난 그룹 아이브입니다. 걸그룹 아이브가 정규 2집으로 돌아왔죠. 선공개곡 뱅뱅이 이미 각종 음원 차트를 강타한 가운데 앨범과 또 후속 싱글 블랙홀이 팬심을 아주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브 파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그 미료픽 아티스트 첫 번째 주인공은 아무나 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력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높은 지명도랑 다양한 히트곡 등등이 다 있어야 하는데 데뷔 갓 4년 차를 넘어선 팀을 제가 픽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브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브는 2021년 겨울 그 6인조의 라인업으로 결성됐었죠. 런칭 초반에는 장원영과 그리고 안유진이라는 수톱 체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멤버들은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된 아이즈원에서 팬덤을 형성했었기 때문인데요. 키 173cm의 투톱.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예능감까지 표출하면서 아이브는 또 출발부터 완성형의 아이돌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다른 멤버들인 이서, 레이, 가을, 리즈도 이 센터 멤버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member들 모두 고른 지분을 가지고 있을 만큼 탄탄한 내실의 아이돌로 거듭났습니다. 데뷔곡 11을 시작으로 Love Dive, After Like까지 초반에는 정말 히트곡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쳤거든요. 마치 블랙핑크가 초반에 승부를 걸었던 것처럼 아이브 역시 무서운 기세로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블랙핑크와 아이브는 팀 컬러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초반부터 치고 나가면서 탑 클래스 아이돌의 위치를 공고히 다질 수 있었던 거죠. 아이브 음악의 핵심은 우리가 셀프 러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걸그룹들이 나를 사랑해줘 아니면은 너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외칠 때 아이브는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런 나를 보는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운드적으로는 세련된 다크팝과 딥하우스 비트를 섞으면서 신나기는 한데 결코 가볍지는 않은 고급스러운 댄스곡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고요. 뉴진스가 좀 내추럴한 청춘을 노래했고 에스파는 강렬한 쇠맛 세계관을 보여줬다면 아이브는 거기에서 화려하고 클래식한 소녀들의 동화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다른 팀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를 적극 도입하고요. 또 걸리쉬하면서도 우아한 비주얼이 시너지를 내면서 아이브 스타일 팝을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 기준 가장 핫한 걸그룹 중 한 팀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아이브의 히트곡들 쭉 들어볼까요? Love Dive, After Like, 아센디오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아이브의 Love Dive, After Like 그리고 아센디오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이브는 데뷔 이후에 성공 무한 질주를 했죠. 하지만은 살짝 삐끗한 시절도 있었어요. 2024년에 내놓은 헤야가 나름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 대중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아이브는 이듬해인 2025년에 레벨 하트로 화려하게 떠올랐는데요. 이 곡은 아이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의 충만한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탈출했던 아이브. 이번에 다시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죠. 정규 2집 성공개곡 뱅뱅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더니만 후속곡 블랙홀은 걸크러쉬의 사이버틱한 매력까지 가미하면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헤야 때와는 다르게 뱅뱅이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선점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블랙홀까지 따라오고 있는 추세니까요. 2026년 상반기는 아이브의 변신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랜만에 컴백한 블랙핑크와의 진검 승부에서 또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도 기대해 볼게요. 그럼 아이브의 이번 신곡 블랙홀 하고요. 엑소엑시, 레벨 하트까지 이어드립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미료픽은 KCM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음악 트렌드는 미디엄 템포 발라드였죠. 그 당시 SG 워너비를 비롯한 수많은 미디엄 템포 발라더가 출몰했었는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하는 가수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KCM이 바로 그 손에 꼽히는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KCM의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데뷔곡 흑백사진은 당시에 미디엄 템포 발라드의 아버지였던 조용수 작곡가의 노래였고 어느 정도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같은 곡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KCM은 보다 폭넓은 대중에게 가창력을 인정받았고요. 심지어 김종국 씨와 함께 2000년대 헬스맨 양대 산맥을 이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 우락부락한 남자가 발라드를 부른다는 게 선뜻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그 편견을 김종국 씨와 KCM이 깨줬고요. KCM 같은 경우에는 또 경력을 쌓아오면서 나중에는 작사와 작곡까지 소화해내는 만능 뮤지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뿐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팔토시 낀 하모니카 아저씨로 통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능감까지 장착한 컨텐츠 시대의 또 다른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년간 활약해온 KCM이 이번에 신곡 잊혀져 가더라를 내놓았는데요. 이 곡은 전성기 감성을 2020년대식으로 재해석한 정통 발라드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위에 얹어진 절제된 보컬이 압권인데요. 강철 같은 힘과 비단결 같은 섬세함, 폭발적인 성량으로 고음을 내지르다가도 어느 순간 가냘픈 미성으로 슬픔을 노래하는 그 특유의 완급 조절을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KCM의 신곡 잊혀져 가더라 그리고 2000년대 히트곡들이죠. 은영이에게와 스마일 어게인까지 세 곡 띄워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 건데요. 바로 정동원입니다. 대중에게는 여전히 트롯 신동의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는 정동원 씨가 얼마 전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하죠. 앞으로 18개월 동안은 정동원 씨를 미디어에서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그 아쉬움을 신곡과 히트곡을 들어보면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앳된 얼굴로 색소폰을 불면서 등장해서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트롯 천재 정동원 씨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5위를 달성하며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죠. 심지어 그때는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국민 손자라는 별명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변성기를 잘 거치면서 완벽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정동원 역시 소년에서 청년으로 들어서면서 더 깊어진 감성과 탄탄해진 발성으로 발전해 나갔고요. 트롯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아이돌 스타일의 노래까지 무난하게 섭렵하게 이르렀습니다. 특히 JD1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영리함도
보여줬는데요. 또 이번에 해병대 입대 전에 팬들을 위한 선물로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의 오리지널 신곡으로 수록된 오늘을 건너 내일 다시 만나는 길을 통해서는 정동원의 한층 성숙해진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소년 정동원의 여백, 그리고 청년 정동원의 오늘을 건너 내일 다시 만나는 길,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